옛적이라 하나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고 요술이 횡행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길이 험하고 눈이 사람의 자취를 삼키며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삶을 베어내던 때였사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밤맛처럼 쉽게 하였고 과부의 그림자 하나만으로도 마을의 체면이 흔들리던 세월이었사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줄기 아래 바람이 한번 매섭게 불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다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사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숨골이라 불렀사옵니다. 겨울이면 눈이 서너 자씩 쌓여 길이 사라지고 장터로 가는 일조차 목숨을 내놓아야 했사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개 가난했으나 가난해도 위아래가 있어 집 있는 자는 없는 이를 내려다보았고 말재주 있는 자는 성실한 이를 바보라 불렀사옵니다. 그 웃음과 조롱의 한가운데에 늘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내가 있었사옵니다. 장대하고 뚱뚱한 나무꾼 만복이라 하옵니다. 키가 커 멀리서 보면 곰 같았으나 곰의 위엄은 없고 곰의 느릿함만 닮았사옵니다. 말이 더디고 눈치가 늦어 남의 농담을 한참 지나서야 알아듣고 빈정을 들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 고개만 끄덕이곤 하였사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속은 비었다. 몸만 크다 하며 웃어댔사옵니다. 만복은 제 땅이 없었사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오래 앓다 눈 내리던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그 뒤로 만복은 남의 헛간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면 산으로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 팔아 연명하였사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도끼 하나와 바닥이 달아 발가락이 드러난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나 실은 귀한 성정 하나뿐이었사옵니다. 그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사옵니다. 길에 떨어진 엽전 한 뺨도 마을 어귀에 올려두고 주인을 기다렸고 장터에서 흘린 곡식 자루를 보아도 관가 앞에 갖다 두고 돌아섰사옵니다. 그런 만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사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바보 중에 바보라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늘 계산이 따라붙었사옵니다. 바보면 써먹기 쉽다는 속셈이었사옵니다. 이장과 장정들은 힘쓰는 일이 생길 때마다 만복을 불러 품갭을 깎았고 술 취한 싸움이 벌어지면 그를 앞세워 말리게 했사옵니다. 만복은 그때마다 멋쩍게 웃으며 예 하옵니다 하고 움직였사옵니다. 그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세상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사옵니다. 만복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였사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하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웃들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사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면 너는 누가 살리느냐고. 그러면 만복은 눈을 끔뻑이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대답했사옵니다. 하늘이 살려주지 않겠사옵니까? 그 대답이 너무 순하여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지곤 하였사옵니다. 그렇다 하여 만복의 삶이 늘 태평했던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그의 잠자리는 더 차가워졌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져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은 드물었사옵니다. 사람들은 덩치 큰 놈이 넘어졌다고 구경만 하였고 만복은 무릎에 눈을 털며 괜찮사옵니다 하고 웃었사옵니다. 만복의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말이 하나 남아 있었사옵니다. 어머니가 눈 감기 전 그의 손을 붙들고 남긴 말씀이었사옵니다. 남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말아라. 사람은 입으로도 칼을 들고 소문으로도 사람을 죽인다. 허나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이를 보거든 그때는 문턱이 아니라 목숨을 먼저 보아라. 만복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예 하옵니다 하고 울먹였사옵니다. 그 말은 글보다 또렷한 규율이 되어 그의 가슴에 남았사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사옵니다. 첫눈이 오기 전부터 산바람이 독을 품었고 늙은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사옵니다. 올해는 눈이 크겠다. 산이 길을 삼키겠다고. 사람들은 쌀독을 점검하고 장작을 더 쌓았사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준비한 자보다 준비 못한 자의 어깨에
먼저 눈을 얻는 법이옵니다. 만복의 겨울 준비는 초라했사옵니다. 부러진 장작 몇 개를 모아두고 다른 집신을 기워 신었사옵니다. 그래도 그는 겨울이 오기 전 나무를 더해다 팔아 쌀 한 되라도 사두려 하였사옵니다. 어느 맑은 듯 보이던 날 아침, 만복은 도끼를 메고 산으로 올랐사옵니다. 햇빛은 얼음 위에서 반짝였으나 산은 늘 제 속셈을 숨기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평소보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사옵니다. 값이 나가는 참나무를 찾겠다 하여 사람 발길 뜸한 비탈을 헤치고 올랐사옵니다. 도끼날이 나무결을 파고들 때마다 그는 하나, 둘 숫자를 세며 찍었사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만복은 지게에 나무를 얹고 끈을 조였사옵니다. 그때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산 너머에서 먹장구름이 몰려왔사옵니다. 지나가던 늙은 나무꾼이 소리쳤사옵니다. 만복아, 오늘은 그만해라. 눈 냄새가 난다. 만복은 지게끈을 조이며 대답했사옵니다. 오늘 팔아야 쌀을 사옵니다. 늙은이는 혀를 차며 말했사옵니다. 쌀이 목숨보다 귀하냐. 산은 오늘 밤 길을 숨길 게다. 만복은 그 뜻을 반쯤만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내려가는 길에 눈발이 하나둘 뺨을 때리더니 이내 굵어져 허공을 메웠사옵니다. 발자국은 금세 지워지고 길은 사라졌사옵니다. 집신은 젖어 발을 갉아먹었고 지게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사옵니다. 만복은 중얼거렸사옵니다. 어무이 문턱보다 목숨이라 하셨사옵지요. 그 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부르는 듯 하였사옵니다. 해는 완전히 숨었고 산은 어둠을 품었사옵니다. 눈보라는 이제 막 제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연기 한 줄기가 보였사옵니다. 만복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사옵니다. 분명 사람 사는 집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였사옵니다. 그는 지게끈을 움켜쥐고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사옵니다. 그 한 걸음이 훗날 소문과 죄와 벌을 뒤집고 한 여인의 운명까지 흔들게 될 줄을 그때의 만복은 알지 못했사옵니다. 만복이 그 연기 줄기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눈보라는 마치 사람의 결심을 시험하듯 더 매섭게 몰아쳤사옵니다. 바람이 옆구리를 후려치고 눈발이 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사오나 만복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지게는 어깨를 짓눌렀고 집신은 젖어 발가락을 갉아먹었사오나 그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사옵니다. 사람 사는 집 맞사옵니까? 만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눈 속에 묻혀 금세 흩어졌사오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의 말씀이 도리어 또렷해졌사옵니다. 문턱을 함부로 넘지 말아라. 허나 눈보라 속 목숨을 보거든 문턱이 아니라 목숨을 먼저 보아라. 연기 줄기는 멀리서 보일 적에는 한 올 실처럼 가늘었사오나 가까이 갈수록 분명해졌사옵니다. 산중턱, 바위 그늘 아래 낡은 집 한 채가 몸을 웅크린 듯 앉아 있었사옵니다. 지붕은 볏짚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눈이 그대로 들이쳤사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진 집도 아니었사옵니다. 문풍지 틈으로 미약한 등불빛이 새어나왔고 굴뚝에서는 검지 않은 연기가 얌전히 피어올랐사옵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 분명하였사옵니다. 만복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사옵니다.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문턱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했사옵니다. 남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손이 쉽게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더구나 산골이라 하나 밤중에 사내가 남의 집 문을 두드린다 하면 소문이 먼저 뛰는 곳이었사옵니다. 만복은 그 소문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물어뜯는지 제 웃음거리 삶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눈보라는 사정 봐주지 않았사옵니다. 바람은 더 세차게 몰아쳐 지붕 끝에 눈을 떨구었고 만복의 어깨와 등에 쌓인 눈은 어느새 젖어 무게가 되었사옵니다. 이대로 서 있다간 지게와 함께
얼어붙을 판이었사옵니다. 그는 끝내 결심하고 문짝을 향해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두드렸사옵니다. 계십니까? 두드림은 약했사오나 산중의 밤은 고요하여 그 소리가 또렷이 울렸사옵니다. 눈보라의 길을 잃었사옵니다. 하룻밤만 불 앞에서 손만 녹이고 가도 되겠사옵니까? 안에서는 한동안 기척이 없었사옵니다. 만복은 혹시 집이 비었나 하여 귀를 기울였사옵니다. 그러다 문 안쪽에서 아주 작게 마른 숨 같은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발소리가 조심조심 다가오더니 문고리가 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였사옵니다. 문이 한 치쯤 열렸사옵니다. 문틈 사이로 여인의 눈이 보였사옵니다. 그 눈은 놀람과 경계가 한꺼번에 서려 있었사옵니다. 등불빛이 약해 얼굴 전체는 잘 보이지 않았사오나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사옵니다. 누구시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사오나 단단했사옵니다. 만복은 급히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저는 숨골 아랫마을에서 나무하던 만복이라 하옵니다. 길을 잃어 살 곳이 없사옵니다. 폐를 끼치려는 마음은 없사옵니다. 여인은 문을 더 열지 않았사옵니다. 눈보라가 문틈으로 파고들어 등불이 흔들렸사옵니다. 여인은 만복의 어깨에 얹힌 지게를 보았고 그의 젖은 집신을 보았고 얼굴에 얼음처럼 붙은 눈을 보았사옵니다. 그럼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사옵니다. 이 산중에서 여인 홀로 산다는 것은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사람의 혀가 무서운 일이었사옵니다. 밤중의 사내가 어찌하여 이곳까지? 여인이 말을 흐리자 만복은 더 급히 설명했사옵니다. 저도 모르게 길이 지워졌사옵니다. 집으로 내려가려 했사오나 발자국이 사라져 이 집 연기만 보였사옵니다. 정말로 잠자리를 구걸하려는 게 아니었고 불 앞에서 손발만 녹이고 날 밝으면 바로 나가겠사옵니다. 문턱은 넘지 않겠사옵니다. 문 밖에서라도. 그 말이 어리석게 들렸는지 여인은 문틈 사이로 잠시 만복을 더 살폈사옵니다. 만복의 얼굴은 크고 투박했사오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순하였사옵니다. 사내들이 흔히 짓는 음흉한 눈이 아니었사옵니다. 오히려 무서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눈이었사옵니다. 여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사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사람 살리는 일이 소문을 부르는 일이라는 체념이 들어 있었사옵니다. 그러고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사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다만 방 안쪽은 넘보지 마시옵고 불 앞에서만 계시옵소서. 만복은 그 말에 허리를 깊이 굽혔사옵니다.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만복은 조심조심 문턱을 넘었사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한번 치고 지나갔사옵니다. 문턱을 함부로 넘지 말라 하셨으나 목숨을 먼저 보라 하셨으니 오늘의 문턱은 죄가 아니라 겨울이 만든 시험이라 여겼사옵니다. 방 안은 크지 않았사옵니다. 아궁이에 불이 약하게 타고 있었고 솥에는 물인지 죽인지 모를 것이 끓고 있었사옵니다. 벽에는 오래된 멍석과 누런 이불이 걸려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장독 몇 개와 바가지가 가지런했사옵니다. 꾸밈은 없었사오나 정리된 살림이었다 하옵니다. 누군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흔적이었사옵니다. 여인은 만복을 마주 보지 않고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물었사옵니다. 숨골 아랫마을이라 하였사온데 성은 어찌 되시옵니까? 만씨는 아니고 다들 만복이라 불러서 그냥 만복이옵니다. 여인은 그 대답에 잠시 멈칫했사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대지 못하는 사내가 흔치 않았사옵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꾸미는 말재주도 없어 보였사옵니다. 짐은 지게에 무엇을 지셨사옵니까? 장터에 내려가 팔려 했던 장작이옵니다만 오늘은 팔지 못하였사옵니다. 그 장작은 이 집에 두고 가실 것이옵니까? 여인의 말에는 경계가 실려 있었사옵니다. 산골 외딴 집에는 물건 하나도 귀하고 사람의 욕심은 눈보라보다 갑작스레 들이닥치기 때문이옵니다. 만복은 손사래를 치며 급히 말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사옵니다. 날 밝으면 지고 그대로 내려가겠사옵니다. 다만 오늘 밤만 죽지 않게 해주시면 되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솔직하여 여인은 도리어 더 불안해졌사옵니다. 세상에는 솔직함을 방패로 삼는 악한도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만복은 악한의 눈을 갖지 못했사옵니다. 그는 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사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고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사옵니다. 여인은 그런 손을 보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 올렸사옵니다. 그 손은 남의 것을 빼앗는 손이 아니라 나무를 찢고 끌어안고 견디는 손이었사옵니다. 여인은 조용히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떠다 놓았사옵니다. 이것으로 먼저 손을 녹이시옵소서. 만복은 연신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 하였사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그녀를 아는 이가 드물었사오나 아는 이는 입을 낮추며 그 집 과부라 불렀사옵니다. 연화는 남편을 일찍 잃었다 하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시댁은 연화를 집에서 내쫓았고 연화는 가진 것 몇 가지를 들고 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살게 되었다 하옵니다. 법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친정도 힘이 없어 손을 뻗지 못했사옵니다. 그래서 연화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먼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사옵니다. 만복은 그런 사연을 알지 못했사옵니다. 그저 불빛이 따뜻하다는 것과 오늘 밤 살 수 있겠다는 것에만 감사했사옵니다. 연화는 솥에서 건져낸 묽은 죽 한 그릇을 만복 앞에 두었사옵니다. 많지는 않사옵니다. 배를 채우기엔 모자랄 것이오나 입에라도 넣으시옵소서. 만복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사옵니다. 아씨는 드셨사옵니까? 연화는 아씨라는 호칭에 순간 어색함을 느꼈사옵니다. 산속 과부에게 아씨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내의 말이 분명했사옵니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연화가 짧게 대답하자 만복은 죽을 반쯤 밀어놓았사옵니다. 그럼 같이 조금씩 드시옵소서. 혼자만 먹으면 제 속이 불편하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화도 내지 못했사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어찌 그렇게 진심으로 들리는지 마음이 잠시 흔들렸사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사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다치기 때문이옵니다. 밤은 깊었사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은 문틈을 할 듯 지나갔사옵니다. 만복은 연화가 경계하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방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문 가까운 쪽 불이 닿는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졸았사옵니다. 몸집이 커서 누우면 방을 다 차지할까 염려한 탓도 있었사옵고 무엇보다 남의 집에서 함부로 눕는 것, 이 어머니의 말에 어긋나는 듯해 조심한 탓도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이불을 하나 꺼내 만복의 어깨에 덮어주려다 손을 멈췄사옵니다. 이불을 덮어주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혀가 더 독해질 것이 떠올랐사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사내가 얼어 죽을까 염려되었사옵니다. 연화는 한참 갈등하다가 이불을 반쯤만 걸쳐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사옵니다. 만복은 그 이불의 무게보다 연화의 망설임을 더 크게 느꼈사옵니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속삭이듯 말했사옵니다. 저 내일 해 뜨면 바로 나가겠사옵니다. 배에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아궁이에 장작 한 토막을 더 넣었사옵니다. 불꽃이 잠시 치솟았다가 다시 얌전해졌사옵니다. 그 불꽃처럼 연화의 마음도 잠깐 일렁였사오나 다시 가라앉았사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사옵니다. 새벽이 올 즈음 눈보라는 조금 약해졌으나 세상은 아직 희뿌옇게 닫혀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몸을 일으키며 밖을 살폈사옵니다. 길은 여전히 눈에 묻혀 있었고 산은 잠든 짐승처럼 조용했사옵니다. 그는 지게를 다시 매려 하였사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지금 내려가면 또 길을 잃을 것이옵니다. 해가 좀 더 올라 눈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더 머무르시옵소서. 만복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쳤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내렸사옵니다. 과부인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소문이었사옵니다. 소문은 이미 내 삶을 망가뜨렸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사옵니다. 허나 눈보라가 목숨을 가져가게 둘 수는 없사옵니다. 오늘은 이 산이 더 무서우니 해가 뜰 때까지만 계시옵소서. 만복은 더 말하지 못했사옵니다. 연화의 말에는 경험이 실려 있었사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지게를 문 옆에 내려놓았사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었기에 마당에 나가 눈을 치우기 시작했사옵니다. 삽이 없어도 두 손으로 눈을 퍼내고 부러진 담장에 눈이 더 쌓이지 않게 발로 다져 길을 냈사옵니다. 큰 몸집이 괜히 큰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연화는 창살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하룻밤 재워준 값이라도 하려는가 싶었사오나 만복의 움직임에는 계산이 없었사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성실했사옵니다. 연화의 마음 한쪽에서 오래 말라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금이 가는 듯 했사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금을 곧바로 손으로 덮었사옵니다. 마음의 틈은 바람이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때였사옵니다. 산 아래쪽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눈 위를 밟는 소리라기엔 규칙적이고 사람 발걸음이라기엔 너무 무거웠사옵니다. 연화는 얼굴이 굳었사옵니다. 그녀는 창을 닫고 문을 걸어 잠갔사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사옵니다. 올 리 없는 자가 오고 있사옵니다. 만복은 눈을 치우다 말고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는 기척이 분명했사옵니다. 연화의 손이 떨리고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그 떨림이 눈보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사옵니다. 아씨, 누가 오옵니까? 연화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사옵니다. 그 눈빛에 공포와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사옵니다. 사람이 옵니다. 허나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가볍지 않았사옵니다. 예의도 없었사옵니다. 마치 남의 집 문이 아니라 제 창고 문을 두드리듯 거칠었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은 눈처럼 하얘졌사옵니다. 만복은 본능처럼 문 앞쪽으로 몸을 옮겼사옵니다. 큰 몸이 그림자처럼 문을 가렸사옵니다. 문 밖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안에 계시오. 연화 문 열어라.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사옵니다. 연화의 삶을 산속으로 몰아넣던 그 목소리였사옵니다. 이제 이야기는 눈보라보다 더 날카로운 사람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사옵니다. 문 밖에서 울린 그 목소리는 눈보라보다 먼저 연화의 가슴을 얼게 하였사옵니다. 그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음색이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다듬은 듯하나 속에는 늘 남의 몫을 헤아리는 계산이 서린 목소리였사옵니다. 연화는 문고리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사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덮쳐온 탓이었사옵니다. 문 밖의 사내는 다시 한번 두드렸사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마치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하였사옵니다. 연화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문 열어라. 그 말투에는 묻는 기색이 없었사옵니다. 명령에 가까웠사옵니다. 만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연화를 힐끗 바라보았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은 눈빛만 남기고 핏기가 사라져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되뇌었사옵니다. 사람의 입이 칼이 된다고 하였고 소문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사옵니다. 지금 문 밖에 그 사내가
바로 그런 입을 가진 자임을 만복은 비록 이름은 몰라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열었사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이 부서질 것이고 부서진 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을 터였사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려들었사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사옵니다. 문 앞에는 사내 하나가 서 있었사옵니다. 나이는 40 언저리로 보였고 도포는 눈에 젖지 않게 잘 여며져 있었사옵니다. 그 뒤로는 하인 하나가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사옵니다. 그 사내는 연화를 내려다보며 얇은 웃음을 지었사옵니다. 눈이 많이 와 걱정되어 올라왔소이다. 그 말과 달리 눈에는 걱정이 없었사옵니다. 오히려 집안을 훑는 시선이 먼저였사옵니다. 연화는 낮게 대답했사옵니다. 이 산속까지 어찌 오셨사옵니까? 사내는 코웃음을 치듯 숨을 내쉬었사옵니다. 내가 이 집 주인과 남이오. 형님이 살아계실 적 이 집에 드나들던 사람이 바로 나요. 그 사내는 연화의 남편과 같은 집안의 친족이었사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연화를 몰아내고 남겨진 살림을 제 소나기에 넣었던 자였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 불렀사옵고 속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 수군거렸사옵니다. 그러나 수군거림은 늘 힘없는 쪽에서만 머물렀사옵니다. 사내는 문 안쪽으로 시선을 더 들이밀다 만복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사옵니다. 이게 누구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사옵니다. 연화 남의 집 사내를 들여 밤을 보냈단 말이오. 그 말이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던져졌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사옵니다. 눈보라에 길을 잃은 사람이라 하옵니다. 하룻밤 불만 쬐고 사내는 말을 끊었사옵니다. 그 말이 통할 것 같소.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과부 몸으로 사내와 한 지붕 아래 있다. 이게 다 소문이 될 일인 줄 모르시오. 그 말은 협박이었사옵니다. 소문이라는 칼을 이미 쥐고 있다는 뜻이었사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사옵니다. 이 산속까지 숨어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사옵니다. 만복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사내의 말이 연화를 향한 것이나 실은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느꼈사옵니다. 사내의 눈은 만복의 덩치를 재고 옷차림을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사옵니다. 그 눈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사옵니다. 만복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사옵니다. 연화의 앞을 가리듯 서며 고개를 깊이 숙였사옵니다. 제가 패를 끼쳤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또렷했사옵니다. 눈보라에 쓰러질 뻔하여 잠시 들렀을 뿐이옵니다. 아쉽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사옵니다. 날 밝으면 바로 떠나겠사옵니다. 사내는 만복을 위아래로 다시 훑어보았사옵니다. 떠난다고 그는 비웃듯 말했사옵니다. 이런 산속에서 하룻밤 잔 걸로 끝날 것 같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말게. 그리고 연화를 향해 다시 말했사옵니다. 형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꼴을 보이시오.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소이다. 연화의 손이 떨렸사옵니다. 체면이라는 말은 늘 그녀에게 족쇄처럼 쓰였사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을 지키라는 말로, 죽고 나서는 집안에서 나가라는 말로 쓰였사옵니다. 체면은 언제나 그녀 편이 아니었사옵니다. 만복은 사내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연화를 아프게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사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사옵니다. 저를 꾸짖으시옵소서. 저는 바보라 이런 걸 잘 모르옵니다. 하지만 아시는 죄가 없사옵니다. 그 말에 사내의 눈썹이 꿈틀했사옵니다. 바보라는 말은 약자에게 붙는 말이었사옵고 약자는 언제나 이용하기 쉬운 법이었사옵니다. 바보라, 사내는 낮게 웃었사옵니다. 그래 바보면 더더욱 문제요. 바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겠소.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섰사옵니다.
연화와 만복 사이의 거리를 억지로 좁히는 걸음이었사옵니다. 연화 이 집은 아직 내 손에 남은 몫이 있소이다. 형님이 남긴 것 중 정리가 안 된 게 많소. 오늘 온 김에 그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소. 그 말은 명백한 핑계였사옵니다. 그는 집안을 뒤져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눈빛이었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사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었사옵니다. 이제 그 흔적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까 두려웠사옵니다. 필요 없사옵니다. 연화는 힘을 내어 말했사옵니다. 이미 모두 정리되었사옵니다. 더 가져가실 것은 없사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사옵니다. 그 말,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소. 그때 만복이 문득 입을 열었사옵니다. 그럼 제가 나가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만복에게로 향했사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아씨가 더 곤란해지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산을 내려가겠사옵니다. 연화는 놀라 만복을 바라보았사옵니다. 지금은 안 되옵니다. 눈이 아직 만복은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괜찮사옵니다. 저는 눈길에 익숙하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러나 만복은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화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사옵니다. 사내는 만복의 그 말을 흥미롭게 들은 듯 했사옵니다. 좋소. 떠난다니 더할 말 없지. 그리고 연화를 보며 덧붙였사옵니다. 보았소. 스스로 나간다 하지 않소. 이걸로 소문 하나는 줄겠구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협박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만복을 붙잡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사옵니다. 붙잡는 순간 그 손길이 또 다른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만복은 지게를 매려다 말고 사내를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사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오늘 밤 여기서는 불만 쬐었사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었사오나 사내에게는 비웃음거리였사옵니다. 그래. 사내는 손을 내저었사옵니다. 그런 말은 관가에 가서 하시오. 그 말에 연화의 눈이 크게 떴사옵니다. 관가라는 말은 곧 분쟁과 소문이 커질 조짐이었사옵니다. 만복은 관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사오나 그 말이 좋지 않다는 것은 느꼈사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돌아섰사옵니다. 눈이 그치면 다시 오겠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내는 하인과 함께 산길을 내려갔사옵니다. 발소리는 눈 속으로 금세 묻혔사오나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깊이 남았사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사옵니다. 불소리만이 조용히 타올랐사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사옵니다. 만복은 지게를 내려놓고 그녀 앞에 서 있었사옵니다. 제가 괜한 짐이 되었사옵니까? 만복의 물음은 서툴렀으나 진심이었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짐은 그 사람이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덧붙였사옵니다. 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옵니다. 만복은 그 말을 곱씹었사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는 사람, 소문을 무기로 삼는 사람, 약자를 몰아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온다면 오늘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터였사옵니다. 만복은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았사옵니다.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그럼 제가 더 빨리 떠나겠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사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미처 말하지 못한 부탁이 어른거렸사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부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사옵니다. 부탁하는 순간 만복의 발목을 잡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룻밤 눈보라가 맺어준 인연은 사람의 욕심과 혀에 의해 금이 가기 시작했사옵니다. 아직 매질도 피도 흐르지 않았사오나 바람보다 더 거센 것이 이미 집 앞에 다가와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산속의 집은
곧 더 큰 소란의 한가운데로 밀려들게 될 운명이었사옵니다. 만복이 문 앞에 서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이던 그때의 광경을 훗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전하였사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눈보라에 반쯤 미쳐 문을 두드렸다 하였고, 어떤 이는 그가 끝내 쓰러질 판이라 문 앞에 기대 있었다 하였사옵니다. 허나 진실은 늘 이야기의 가운데쯤에 머무는 법이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분명 제 발로 그 집 앞에 서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산속에서 사람 하나 간신히 숨 붙이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남아있는 초라한 초가였사옵니다. 지붕은 오래되어 부지피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눈의 무게에 처마는 낮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사옵니다. 담장이라 부를 것도 없이 돌 몇 개를 쌓아 올린 자리에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사옵니다. 허나 그 집에는 분명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있었사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시로라기처럼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문풍지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 불빛은 산짐승을 쫓기에는 약하였으나 사람 하나를 살리기에는 충분해 보였사옵니다. 만복은 그 연기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사옵니다. 살았다는 안도와 함께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사옵니다. 그는 산짐승의 굴은 거리낌 없이 들여다보았사오나 사람의 집 문턱 앞에서는 늘 작아졌사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귓가를 때렸사옵니다. 남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말라 하셨지요.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한지 눈보라 소리보다 크게 들렸사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사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흐려져 있었고 손가락은 도끼자루를 쥔 채 굳어가고 있었사옵니다. 지게를 내려놓자 눈이 즉시 쌓였사옵니다. 만복은 그 눈이 제 어깨 위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느꼈사옵니다. 이대로라면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쓰러질 형편이었사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전해졌사옵니다. 불길이 장작을 핥는 소리, 그리고 사람이 숨을 고르는 소리였사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깨달았사옵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안고 문짝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사옵니다. 그 손놀림은 나무를 찍을 때의 힘찬 동작과는 전혀 달랐사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꾸중을 받을까 두려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약했사옵니다. 개시옵니까? 그 한마디는 눈 속으로 금세 파묻혔사옵니다. 만복은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주어 두드렸사옵니다. 그제야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분명해졌사옵니다. 문고리가 움직이며 삐걱 소리를 냈사옵니다. 문은 곧장 열리지 않았사옵니다. 대신 안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사옵니다. 누구시옵니까? 그 목소리는 젊었사오나 가볍지 않았사옵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사옵니다. 만복은 급히 허리를 굽혔사옵니다. 비록 문 너머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사오나 예를 다해야 할 것 같았사옵니다. 길을 잃은 나무꾼이옵니다. 눈보라에 더는 내려갈 수 없어. 잠시만 불 앞에서 손발만 녹여도 되겠사옵니까?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렸사옵니다. 그 틈으로 여인의 눈이 만복을 살폈사옵니다. 눈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망설임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여인은 만복의 몸집을 보았사옵니다. 눈을 뒤집어 쓴 큰 산에 젖은 집신, 무거운 지게. 산짐승이라 하기엔 사람 냄새가 났고 떠돌이라 하기엔 너무 서툰 기색이었사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연화였사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으나 얼굴에는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남편을 잃고 집안에서 쫓겨난 뒤 사람의 말과 시선을 피해 이 산속으로 들어와 홀로 살게 된 여인이었사옵니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붙였사오나 연화는 그 말들로부터 달아나듯 이 집에 숨어 살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사옵니다. 산속에서 홀로 사는 여인에게
밤중에 찾아온 사내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사옵니다. 설령 그가 해를 끼칠 뜻이 없어 보인다 하여도 남의 입은 늘 사실보다 먼저 달려가 칼을 휘두르기 마련이었사옵니다. 오늘 밤 문을 열어주면 내일은 또 어떤 말이 떠돌지 알 수 없었사옵니다.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사옵니까? 연화의 물음에는 여전히 경계가 담겨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숨을 고르며 사실대로 말했사옵니다. 나무를 하다 길이 지워졌사옵니다. 내려가려 했으나 발자국이 사라져 연기만 보고 찾아왔사옵니다. 연화는 그의 말투를 유심히 들었사옵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졌사옵니다. 그러나 진실이 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그녀는 문을 더 열지 않은 채 잠시 침묵했사옵니다. 그 사이 바람이 불어 문틈으로 눈이 들이쳤사옵니다. 만복은 그 바람에 몸을 떨었사옵니다. 떨림은 연화의 눈에도 선명히 들어왔사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고서 소문만 피해 산다면 그것이 과연 사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었사옵니다. 그녀는 이미 소문으로 충분히 다친 사람이었사옵니다. 더 잃을 체면도 더 지킬 평판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사옵니다. 연화는 문을 조금 더 열었사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그 말은 조심스러웠사오나 분명했사옵니다. 다만 방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마시옵고 불 앞에서만 계시옵소서. 날 밝으면 바로 내려가셔야 하옵니다. 만복은 그 말에 연신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갚을 것 없다 하옵니다. 다만 오늘 밤 조용히만 계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복은 문턱을 넘었사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사옵니다. 그는 일부러 문 가까운 자리에만 머물렀사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어 불을 살렸사옵니다. 불길이 조금 커지자 방 안의 냉기가 서서히 물러났사옵니다. 만복은 손을 불 앞으로 내밀며 숨을 돌렸사옵니다. 손끝에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사옵니다. 연화는 그의 젖은 집신을 힐끗 보았사옵니다. 그 집신은 더는 집신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헤어져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헝겊 한 장을 내어주었사옵니다. 발이라도 닦으시옵소서. 만복은 그 작은 배려에 얼굴이 붉어졌사옵니다. 이런 것까지 받기 어렵사옵니다. 연화는 짧게 대답했사옵니다. 눈에 젖은 채로 두면 밤새 얼어붙을 것이옵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사옵니다. 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사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미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연화는 소문보다 사람을 택하였고 만복은 체면보다 목숨을 택하였사옵니다. 그 선택은 그날 밤을 넘기기 위한 것이었사오나 훗날 마을 사람들의 입을 거쳐 커다란 분란의 씨앗이 될 운명이었사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집 밖을 휘감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사람 하나를 살리려는 마음과 그 마음을 죄로 만들려는 세상의 혀가 이미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사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집 바깥을 끊임없이 두드렸사옵니다. 바람은 처마 끝을 긁으며 울었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간간이 떨어졌사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뜻밖에도 고요하였사옵니다. 불길은 크지 않았으나 꾸준히 아궁이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그 불빛이 벽에 걸린 멍석과 낡은 항아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말없이 솥을 들여다보았사옵니다. 솥 안에는 쌀알 몇 톨이 물에 풀려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사옵니다. 그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라기보다 속을 덮이기 위한 물에 가까웠사옵니다. 연화는 국자를 들어 천천히 저었사옵니다. 쌀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하는 손놀림은 오래 혼자 살며 익힌 것이었사옵니다. 만복은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내밀고 있었사옵니다. 손등에 갈라진 살 사이로 불빛이 비치자
그는 괜히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 하였사옵니다. 여인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옵니다. 그는 방안을 두리번거리다 연화와 눈이 마주칠까 싶어 곧바로 시선을 낮췄사옵니다. 연화는 국자로 묽은 죽을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사옵니다. 그릇은 오래 써 가장자리가 이가 나 있었사옵니다. 그녀는 그릇 하나를 만복 앞에 놓고 말없이 물러섰사옵니다. 많이 없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사옵니다. 그래도 입에라도 넣으시옵소서. 만복은 그릇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사옵니다. 그러다 국자를 들고는 습관처럼 물었사옵니다. 아씨는 드셨사옵니까? 연화는 잠시 멈칫하였사옵니다. 그런 말을 물어보는 사내를 그녀는 오래 보지 못했사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먹겠사옵니다. 연화가 그렇게 말하자 만복은 그릇을 다시 앞으로 밀어두었사옵니다. 그럼 같이 조금씩 드시옵소서. 그의 말은 서툴렀사옵니다. 말을 고르는 사이에 생각이 먼저 앞질러 가는 사람의 말투였사옵니다. 혼자만 먹으면 마음이 불편하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꾸짖지도 않았사옵니다. 다만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국자를 들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사오나 시선은 그릇에만 머물렀사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사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사오나 불편하지는 않았사옵니다. 죽은 금세 식었사옵니다. 그래도 입안에 들어가자 몸속 깊은 곳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사옵니다. 만복은 숟가락을 들 때마다 조심스러웠사옵니다. 혹시라도 소리를 크게 낼까 혹은 그릇을 엎지를까 걱정하였사옵니다. 그 모습은 산에서 나무를 찍을 때의 투박함과는 전혀 달랐사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고 있었사옵니다. 사내가 일부러 몸을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사옵니다. 덩치 큰 몸을 접어 이 집의 크기에 맞추려는 듯한 태도였사옵니다. 그 태도는 연화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사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내는 대개 제 존재를 과시하려 들기 마련이옵니다. 그러나 만복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사옵니다. 죽을 다 먹자 연화는 그릇을 치웠사옵니다. 만복은 일어나 그릇을 받으려다 말고 다시 앉았사옵니다. 제가 치우겠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그대로 두시옵소서. 손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그 말에 만복은 손바닥을 바라보았사옵니다. 붉게 달아오른 손끝이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연화에게는 이상하게도 믿음직해 보였사옵니다. 밤은 더 깊어졌사옵니다. 불길은 점점 낮아졌고 연화는 장작을 하나 더 넣을지 망설였사옵니다. 장작은 아껴야 했사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면 사내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 분명했사옵니다. 연화는 결국 장작 한 토막을 더 넣었사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자 만복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사옵니다. 불길을 살피며 말없이 돌아섰사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늘 밤만은 계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연화는 안쪽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사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몸을 일으켰사옵니다. 저는 여기서 앉아서 자겠사옵니다. 연화는 돌아서며 물었사옵니다. 왜 누워 자지 않으시옵니까? 만복은 잠시 말문이 막혔사옵니다. 그러다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사옵니다. 남의 집에서 함부로 누우면 안 된다 하셨사옵니다. 어무이가. 그 말에 연화는 더 묻지 않았사옵니다. 만복은 문 가까운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았사옵니다. 무릎을 세우고 팔을 그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그 자세는 편해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사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스스로에게 허락된 최대한의 공간인 양 더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이불을 하나 꺼내 들었다가 잠시 멈추었사옵니다. 이불을 덮어주는 행위가 또 다른 말거리를 만들까 염려되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자니 사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이불을 반으로 접어 만복의 어깨 아래쪽에만 살짝 걸쳐 두었사옵니다. 얼굴이나 몸통에는 닿지 않게 그저 찬바람만 막아주려는 정도였사옵니다. 만복은 그 이불의 무게를 느끼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이러실 필요 없사옵니다. 연화는 등을 돌린 채 짧게 말했사옵니다. 불이 식으면 더 추워질 것이옵니다. 그 말은 설명이었사오나 명령처럼 들렸사옵니다. 만복은 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복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사옵니다. 그는 졸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기를 여러 번 반복했사옵니다. 혹시라도 잠들며 몸이 쓰러져 방 안쪽으로 굴러갈까 두려웠사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무릎에 힘을 주고 앉아 있었사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벌을 서는 사람처럼 보였사옵니다. 연화는 안쪽 방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녀는 이 사내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사옵니다. 그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사옵니다. 남의 경계를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었사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서 이 사내에 대한 판단이 조금 바뀌었사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사옵니다. 상황을 계산하지도 말을 꾸미지도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한결같은 기준이 있었사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사옵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새벽녘 바람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사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남아 있었사오나 밤의 기세는 한풀 꺾인 듯 했사옵니다. 만복은 결국 잠에 들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눕지 않았사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진 채 앉아서 잠든 모습이었사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사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비웃음이 없었사옵니다. 오히려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묻어 있었사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감정이었사옵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밤의 가장 큰 일이었사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사내는 예의를 지켰고 한 여인은 사람을 살렸사옵니다. 그 선택은 아직 아무런 대가도 보답도 받지 않았사오나 세상은 늘 그런 선택을 오래 기억하는 법이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훗날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었사옵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밤새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사옵니다. 하늘은 아직 희끄무레하였으나 바람의 이빨은 무뎌졌고 지붕 위에 쌓였던 눈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처마 끝에서 툭툭 떨어졌사옵니다. 산은 여전히 길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으나 밤의 공포는 한 발 물러난 모양새였사옵니다. 만복은 불이 거의 사그라들 무렵 눈을 떴사옵니다. 밤새 앉은 채로 졸았던 탓에 다리는 굳어 있었고 어깨는 묵직하였사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다 잠시 휘청거렸사옵니다. 그 소리에 연화가 안쪽 방에서 나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시선을 마주쳤사오나 이내 각자의 자리로 눈을 돌렸사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사옵니다. 연화는 문을 열어 바깥을 살폈사옵니다. 밤새 눈이 덮은 마당은 흰 빛으로 가득했으나 하늘이 열리며 길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사옵니다. 이제는 내려가실 수 있겠사옵니다. 연화의 말은 차분했사옵니다. 만복은 고개를 깊이 숙였사옵니다. 큰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는 지게를 메고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사옵니다. 발걸음을 내딛기 전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사오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사옵니다. 고마움은 있었으되 그 고마움을 말로 늘어놓는 것이 또 다른 패가 될까 염려되었사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대신했사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사옵니다. 만복이 집을 나서자 산 아래로 이어진 길목에서 인기척이 났사옵니다. 눈이 녹으며 드러난 길 위로 마을로 오르내리던 이들의 발자국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밤새 고립되었던 산속의 집은 아침과 함께 다시 세상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사옵니다. 마침 장터로 내려가던 이웃 하나가 만복을 보았사옵니다. 이복의 만복 아니요. 그의 눈은 만복의 지게보다 그가 내려오는 방향을 먼저 훑었사옵니다. 어디서 내려오는 길이요? 만복은 사실대로 대답했사옵니다. 산 위쪽에서 눈보라의 길을 잃어 하룻밤 머물러 사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사오나 듣는 이의 마음에는 길게 남았사옵니다. 이웃의 눈썹이 슬쩍 올라갔사옵니다. 머물렀다. 그는 굳이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였사옵니다. 어디서 말이요?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숨골 중턱에 그 집을 떠올렸사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그는 그대로 말했사옵니다. 연화 아씨 댁에서 불만 쬐었사옵니다. 그 순간 이웃의 눈빛이 달라졌사옵니다.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입에 담기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한꺼번에 떠올랐사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사옵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사옵니다. 그러나 그 아낀 말은 내려가는 길에서 다른 입을 찾아 나설 준비를 이미 마친 것이었사옵니다. 그날 아침 마을에는 바람보다 빠른 것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바로 사람의 혀였사옵니다. 어젯밤에 말이야. 들었소 과부 집에서 사내가 나왔다더라. 말은 말을 낳았사옵니다. 불을 쬐었다는 말은 잠을 잤다는 말이 되었고 잠을 잤다는 말은 함께 누웠다는 말로 변했사옵니다. 함께 누웠다는 말은 곧바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로 굳어졌사옵니다. 아무도 그 밤의 불빛과 묽은 죽을 보지 않았사오나 모두가 그 방 안에 있었던 것처럼 떠들었사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이 집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만복이 떠난 뒤 문을 닫고 한동안 앉아 있었사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 들렸사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었사옵니다. 사실이 무엇이든 소문은 늘 여인을 향해 더 잔인했사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소문을 소문으로 끝내지 않는 사람이 있었사옵니다. 그는 말을 다듬을 줄 알았고 사람의 마음을 계산할 줄 알았사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이장이었사옵니다. 이장은 늘 입에 질서와 도덕을 달고 살았사옵니다. 회관에 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말했고 누구보다 크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재주를 가졌사옵니다. 그 이장은 연화의 집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사옵니다. 산중턱의 그 집은 비록 초라하였으나 남편이 남긴 땅과 장작터가 딸려 있었사옵니다. 문서상으로는 정리가 애매한 구석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문제 삼을 여지가 충분했사옵니다. 다만 명분이 필요했사옵니다. 여인을 몰아내려면 여인의 흠이 필요했사옵니다. 이장은 회관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사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다 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사옵니다. 과부라 하여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사옵니다. 남녀가 한 지붕 아래서 밤을 보냈다 하니 이게 어찌 그냥 넘길 일입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사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오므렸사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연화의 처지를 먼저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이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사옵니다. 마을의 체면이 걸린 일이옵니다. 그는 체면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마치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사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지나가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사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마을도 무너지는 법이 옵니다. 그의 말은 반듯했사옵니다. 문제는 그 반듯함이 누구를 향해 쓰이느냐였사옵니다. 이 장은 소문을 사실처럼 다루었사옵니다. 봤다는 이는 없었으나 들었다는 이는 많았사옵니다. 그는 그 들었다를 모아 있었다로 바꾸는데 능했사옵니다. 그날 정오 무렵 이장은 몇 사람을 데리고 산길을 올랐사옵니다. 마치 걱정하는 이웃처럼, 마치 도리를 세우는 어른처럼 말이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를 불러내어 꾸짖고 집을 문제 삼고 필요하다면 관가에 아르겠다는 말로 겁을 주어 물러나게 할 속셈이었사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멀리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사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사옵니다. 밤의 눈보라는 끝났으나 낮의 바람이 시작된 것이었사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장작을 내려놓고 문 앞에 섰사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사옵니다. 도망치면 또 다른 말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말했사옵니다. 연화 몸은 평안하시오. 그의 말은 부드러웠사오나 눈은 차가웠사옵니다. 어젯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들었소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사옵니다. 눈보라의 길을 잃은 나무꾼이 하룻밤 불만 쬐고 갔을 뿐이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는 척했사옵니다. 그렇다 해도 말이오. 남녀의 분별이란 게 있지 않소. 소문이 어찌나 도는지 마을이 시끄럽소이다. 그는 소문을 입에 올렸사옵니다. 마치 자신은 그 소문의 바깥에 서 있는 듯한 태도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모아 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였사옵니다. 이 집은 원래 형편이 애매한 곳이요. 문서도 정리가 덜 되었고 마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마땅하오. 그 말은 보호를 가장한 통제였사옵니다. 연화는 그의 속뜻을 알아차렸사옵니다. 이 사람은 도덕을 말하지만 손은 집을 향해 뻗고 있었사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이 집은 제 삶이옵니다. 더는 빼앗길 것이 없사옵니다. 이장은 미소를 지었사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을이 나서야 하는 것이요. 그 말에 동행한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누구는 진심으로 믿었고 누구는 이장의 눈치를 보았사옵니다. 그 순간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사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였사옵니다. 산 아래쪽 길에서는 만복이 이미 이 소문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걷고 있었사옵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눈 녹은 물이 흘렀사옵니다. 그 물은 산 아래로 내려가 또 다른 말을 만들 것이었사옵니다. 이렇게 하여 한밤의 선택은 아침의 죄가 되었고 사람을 살린 마음은 마을의 입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사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불과 눈의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말과 욕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이 서툰 나무꾼과 혼자서 버텨온 과부가 서 있었사옵니다. 이튿날이 되자 산길의 눈은 반쯤 녹아 질퍽해졌사옵니다. 밤의 흰 장막이 걷히자 말의 그림자가 또렷해졌사옵니다. 이장은 사람 몇을 더 불러 모아 마을 회관 앞에 섰사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서 마치 공정함을 품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 곁에는 어제 산으로 올랐던 자들이 있었고 또 소문을 귀에 달고 온 이웃들이 모여들었사옵니다. 이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 하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사옵니다. 마을의 도리와 기강이 걸린 문제이옵니다. 그는 연화를 불러 세웠사옵니다. 연화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먼저였사옵니다. 이장은 연화를 향해 묻는 척 말했사옵니다. 어젯밤 나무꾼과 함께 지냈다는 말이 사실이요. 연화는 사실대로 답했사옵니다. 눈보라의 길을 잃어 하룻밤 불만 쬐었사옵니다. 방 안쪽에는 들이지 않았사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는 시잼을 했사옵니다. 말은 그럴듯하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덧붙였사옵니다. 허나 세상은 말이 아니라 모양을 보는 법이오. 그 말에 웅성거림이 일었사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이미 판결을 내린 말이었사옵니다. 그때 군중의 뒤에서 만복이 모습을 드러냈사옵니다. 그는 소문이 제 발걸음을 앞질러 이곳에 도착했음을 그제야 느꼈사옵니다. 여러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꽂혔사옵니다. 덩치 큰 몸이 순식간에 표적이 되었사옵니다. 저기 있네. 그 나무꾼이로군. 만복은 군중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사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앞에서 가지런히 모여 있었사옵니다. 말이 서툰 그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사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사옵니다. 이 자리는 연화를 보호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옵니다. 이장이 만복을 향해 물었사옵니다. 자네가 그 나무꾼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어젯밤 그 집에서 무엇을 하였소? 만복은 숨을 고르고 답했사옵니다. 불을 쬐었사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잠을 잤사옵니다. 그 대답에 웃음이 새어나왔사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흔들었사옵니다. 이장은 그 웃음을 잠재우는 듯 손을 들어 말했사옵니다. 자네 말이 참으로 순하오. 그의 말투는 칭찬 같았으나 실은 덫이었사옵니다. 허나 순함이 죄를 가려주지는 못하오. 그는 곧장 연화를 향해 말을 돌렸사옵니다. 연화 마을을 위해 한 가지 선택을 하시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사옵니다. 이 집을 마을의 관리 아래 두고 당분간 다른 곳으로 옮기시오. 그래야 말이 잦아들 것이오.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추방이었사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사옵니다. 그때 만복이 한 발 앞으로 나섰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사오나 분명했사옵니다. 아씨는 잘못이 없사옵니다. 군중이 술렁였사옵니다. 이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사옵니다. 자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는 것이오. 만복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사옵니다. 저는 바보라 많은 것을 모르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사옵니다. 허나 제가 그 집에 간 것이옵니다. 제가 길을 잃었사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사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말을 이었사옵니다. 그러니 잘못이 있다면 제게 있사옵니다. 아씨는 그저 사람을 살려주셨을 뿐이옵니다. 그 말은 군중의 귀에 다르게 들렸사옵니다. 어떤 이는 순진함으로 어떤 이는 얄미움으로 들었사옵니다. 이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사옵니다. 좋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사옵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책임은 자네가 지는 것이 옳겠구려. 연화가 급히 말했다. 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러나 이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사옵니다. 연화, 이 일은 마을의 판단이요. 만복은 연화를 힐끗 바라보았사옵니다. 그 눈빛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사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읽고 입을 다물었사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사옵니다. 이장은 선언하듯 말했사옵니다. 이 나무꾼은 남의 집 과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사옵니다. 관가에 넘겨 판단을 받게 하겠소. 그 말에 군중이 술렁였사옵니다. 관가라는 말은 무거웠사옵니다. 만복은 관가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사오나 그곳에 가면 연화가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사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사옵니다. 제가 가겠사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사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사옵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사오나 이내 표정을 다잡았사옵니다. 좋소. 이 일로 마을이 더 시끄러워지지 않게 오늘 중으로 정리하겠소. 그때 연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사옵니다. 제가 드릴 말이 있사옵니다. 이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연화는 군중을 향해 차분히 말했사옵니다. 이 사람은 하룻밤 내내 앉아서 잤사옵니다. 이불도 반쯤만 덮었사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사옵니다. 남의 집에서 누우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옵니다. 군중 속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싸옵니다. 이장은 재빨리 끼어들었사옵니다. 그런 말로 모든 의욕이 사라지지는 않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힘이 빠져 있었사옵니다. 말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떨어졌사옵니다. 만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말했사옵니다. 제가 벌을 받으면 이 일은 제 것으로 끝내주시옵소서.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사옵니다. 아씨의 집과 삶을 건드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거래가 아니었사옵니다. 조건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바보 같은 간청이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간청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말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사옵니다. 이 사내가 지키려는 것은 세면도 말도 아니고 사람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이렇게 하여 판은 벌어졌사옵니다. 말로 시작된 죄는 사람의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었사옵니다. 눈보라가 물러간 자리에서 이제 사람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곧 누구의 얼굴에 진짜 죄가 적혀 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었사옵니다. 관가로 향하는 길은 산길보다 더 험하였사옵니다. 그 길은 질척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발걸음보다 무거웠사옵니다. 만복은 포졸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었사옵니다.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걸음을 재촉하라는 재촉도 없었사오나 그의 등에는 이미 죄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사옵니다. 그 죄는 행실의 죄가 아니라 세상에 입이 쉬운 죄였사옵니다. 관아마루에 이르자 원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사옵니다. 원님은 흰 수염을 단정히 고르고 차분한 눈으로 만복과 연화를 번갈아 보았사옵니다. 그 눈빛에는 성급함이 없었사옵니다. 오래 사람을 다스려 온 자의 눈이었사옵니다. 이 일이 어찌된 연유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보라 하옵니다. 이장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사옵니다. 원님 마을의 기강이 무너질 위기에 있사옵니다. 과부가 밤중에 사내를 들여 하룻밤을 지냈다 하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님이 손을 들어 막았사옵니다. 들은 말 말고 본 것을 말하라 하옵니다. 이장의 입이 잠시 굳었사옵니다. 연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사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리고 숨을 고른 뒤 사실 그대로 말했사옵니다. 눈보라 길 잃은 나무꾼, 불 앞에서의 하룻밤 앉아서 잠든 이야기까지 덧붙이지도 빼지도 않고 말했사옵니다. 만복 또한 물음이 있을 때마다 짧게 대답했사옵니다. 꾸미지 않은 말이었사옵니다. 원님은 잠시 침묵하였사옵니다. 그리고 이장을 바라보며 물었사옵니다. 그대는 이 집을 오래전부터 관리하려 하였다고 들었사온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이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말했사옵니다.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위함이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미리 가져오라 한 문서를 펼쳤사옵니다. 그 안에는 연화 남편의 재산 목록과 이장이 임의로 처리한 장작터와 땅의 기록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원님의 눈매가 서서히 날카로워졌사옵니다. 질서를 말하는 입으로 남의 몫을 먼저 손댄 것이로군. 원님의 말은 낮았사오나 마루 아래까지 또렷이 울렸사옵니다. 도덕을 앞세워 사람을 몰아내고 그 뒤에 남은 것을 취하려 한 것이 사실이오. 이장은 더 말하지 못했사옵니다. 변명은 입에서 맴돌다 떨어졌사옵니다. 원님은 단호히 판결하였사옵니다. 이장은 직을 파하고 부당히 취한 것은 모두 되돌려 놓게 하라 하옵니다. 또한 헛소문으로 백성을 괴롭힌 죄 가볍지 않사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사옵니다. 그제야 말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난 것이었사옵니다. 원님은 다시 만복과 연화를 향해 시선을 돌렸사옵니다. 나무꾼 만복, 예 원님, 그대는 남의 말에 휘말려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려 하였사옵니다. 어리석다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마음은 고닫사옵니다. 원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어싸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자에게 이 고울이 벌을 내릴 수는 없사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사옵니다. 만복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사옵니다. 그리고 연화, 원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사옵니다. 그대의 집과 삶은 온전히 보호받을 것이옵니다. 더는 누구도 그대의 문턱을 명분 삼아 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여 판결은 끝났사옵니다. 말로 시작된 죄는 말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고 침묵으로 지킨 밤은 오히려 진실로 밝혀졌사옵니다. 사람들은 관할을 나서며 저마다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혀로 만든 정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그날에서야 똑똑히 본 것이었사옵니다. 그 후로 만복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여전히 나무를 하였고 여전히 말은 서툴렀사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사옵니다. 함부로 웃는 이는 줄었고 그를 부를 때의 목소리도 한결 낮아졌사옵니다. 연화의 집에는 다시 연기가 올랐사옵니다. 이제 그 연기는 숨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살아간다는 표식이었사옵니다. 만복은 때때로 장작을 날라주었고 연화는 그 대가를 묻지 않았사옵니다. 둘은 서로의 선을 넘지 않았사옵니다. 말도 적었사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쌓였사옵니다. 신뢰였사옵니다. 몇 해 뒤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소문이 날카롭지 않았사옵니다. 모두가 이미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이 아니라 세월로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사옵니다. 겨울이면 붉은 감이 눈 위에 매달렸사옵니다. 만복은 그 감을 보며 말하곤 하였사옵니다. 저 감은 그냥 달기만 한 것이 아니옵니다. 연화는 조용히 웃었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은 끝에 이렇게 덧붙이곤 하옵니다. 눈보라는 사람을 시험하되 사람의 마음을 만들지는 못하였고 말은 사람을 해치되 끝내 진실을 이기지는 못하였다고 말이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지붕은 함께 누운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선을 지킨 마음 위에 얹힌 것이라 전해 내려온다 하옵니다. 이 이야기가 끝자락에 이르러 남는 것은 기이한 사건도 극적인 말재주도 아니옵니다. 눈보라 속에서 드러난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었사옵니다. 세상은 늘 말 많은 자의 편에 서는 듯 보이오나 끝내 남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행실이옵니다. 욕심은 도덕의 탈을 쓰고 사람을 해치려 들었고 진심은 말이 서툴러도 끝내 사람을 살렸사옵니다.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은 계산하지 않았기에 고들 수 있었고 홀로 남은 여인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사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하나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눈보라도 가난도 아니며 가장 귀한 것은 지혜나 말솜씨도 아니옵니다. 끝내 사람을 지켜내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이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부디 그 여운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옵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닿아야 할 인연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옛 이야기 또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사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불씨가 되어 다시 타오를 것이옵니다.